자, 12.3 비상계엄 수사를 해온 내란 특검팀이요.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조태영 국정원장과 주고받은 이 문자를 근거로 해서 김 여사가 이 계엄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상식적으로 민간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전격 선포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요.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에 좀 화면 CG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 여사 측근들의 진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내란 특검이 전한 거지 않습니까? 당시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 이런 공세가 계속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수사 결과를 일단 믿어야 되겠죠. 예. 다각도로 조사를 했을 텐데 직접적으로 계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의 요지인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공개한 당시 대통령실 관련자들의 저 진술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전원만 보더라도 김건희 씨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국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 때문에 망쳤다라는 거는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의 정도나 관여의 정도 혹은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대통령 그 이상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의 이 발표가 나오자 야당에서는 줄줄이 지금 기각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지적을 하면서 용두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골몰한 것 아닌가. 결국에는 추경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또 다른 의원들도 모두 엮어넣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죠. 참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무회의에서 이제 가담자와 단순 이제 참여자 이 정도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의 특임처럼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까지 이제 시도를 하려다가 제 생각에는 용두사미가 좀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자, 특검이 지난 6개월간요, 내란 혐의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건 중에서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거 이상민 전 장관뿐이고 나머지 5건은 모두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정당 해산에 이 골몰하다가 실패했다, 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우리 설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저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연히 구속을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내란을 공모했거나 분담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황교안 대표라든지 김영대 드론 작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다퉈볼 수는 있지만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왜냐하면 당시에 대통령실 내부의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발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조은석 특검의 결과를 보면서 이럴 거면 굳이 특검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거의 공갈빵 특검이거든요. 뭔가 부풀어서 많이 뭔가 큰 빵이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면 안에가 텅텅 빈 특검의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화면에 봤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혐의 자체가 공소 유지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가 지금 특검에서 의도하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도 되고 과연 이런 특검을
결과까지 봤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듯이 무슨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기에 들어간 수백억의 세금들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3특검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금을 환수해야 될 정도로 정말 성과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을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했어도 충분할 내용을 굳이 특검까지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과 없는 특검이었고 차라리 특검을 할 필요 없지 않았냐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현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출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가 각종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렇게 많은 경우에 기각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사법부 체제 하에서 이렇게 많은 기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고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한번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그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기소도 성사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평가받아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모든 특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성과를 낼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지적을 하면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현재 있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런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특검 수사 결과가 만약에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찰, 검찰 만약에 무죄가 나오거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고 그것이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특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